안녕하세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유럽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민호 오빠 승진 축하도 겸해서 가는 건데 경비가 좀 부족해서요. 윤정이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 5천만 원 줬다. 그걸로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나? 수진이 손톱을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저희가 머무를 호텔이 파리 최고급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윤정이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최고급 호텔은 무슨, 내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서 분수를 알아야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저희끼리 알아서 갈게요. 어차피 어머니한테 기대한 게 아니니까. 윤정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기대 안 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받아 쓴 돈은 뭐냐? 네가 입은 그 옷, 든 그 가방, 다 누가 사준 건데. 수진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베푼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사세요? 그럼 효도도 장부에 적어드릴까요? 윤정이가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지금. 수진이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지면 누가 모실 건데요? 민호 오빠요? 오빠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윤정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이가 뒷목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연기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동정심 유발해봤자 소용없어요. 윤정이가 소파 등받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윤정이의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민호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가 쓰러진 윤정이 옆에 무릎을 꿇으며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뭐해, 빨리 구급차 불러. 민호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잠깐만. 민호가 아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어서 병원 가야 하잖아. 수진이 쓰러진 윤정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 가면 우리 비행기 놓쳐. 3시간 뒤 출발인데. 민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를. 수진이 민호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혈압 때문에 가끔 이러시잖아. 단순 빈혈이야. 좀 있으면 깨어나. 우리가 여기 남아봤자 어차피 병원비만 날리고 잔소리만 들을 뿐이야. 민호가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민호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곧 올 거야. 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우리 지금 가야 해. 민호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빨리 와. 민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뒤를 따라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윤정희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거실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 바닥에 쓰러진 윤정희를 향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며 윤정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윤정희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이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며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환자가 의식이 없습니다. 그가 윤정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30분 전쯤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윤정희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든타임이 거의 다 됐어요. 빨리 가야 합니다. 들것이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김 실장이 뒤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중환자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호의 이름이 떴습니다. 김 실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수술은 성공했지만 깨어나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복도를 걸어나가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 실장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거실 홈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진과 민호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쓰러진 윤정희가 화면 한쪽에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윤정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 실장이 침대 옆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윤정희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물컵을 들어 빨대를 윤정희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윤정희가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며칠이나? 김 실장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사흘째입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윤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민호는? 김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지금 유럽에 계십니다. 사모님과 함께요. 윤정희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천장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쓰러진 걸 알고도.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후 도련님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윤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김 실장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윤정희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틀어봐. 김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윤정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 윤정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윤정이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꺼. 김 실장이 태블릿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카드 전부 정지시켜. 법인 카드, 가족 카드, 하나도 빠짐없이.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이가 천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명의 아파트하고 차량에 가압류 걸어. 당장. 김 실장이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윤정이가 침대 난간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회사 법무팀한테 연락해. 민호놈이 법인 카드로 쓴 내역 싹 다 조사하라고 해. 업무용이 아닌 게 한 건이라도 나오면 횡령으로 고발할 거야. 김 실장이 수첩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도련님이. 윤정이가 김 실장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무슨. 이제 내게 아들 없어. 김 실장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윤정이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처리해. 김 실장이 병실 문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파리 최고급 호텔 로비였습니다. 수진이 명품 선글라스를 벗으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캐리어를 끌고 그녀 옆에 섰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약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민호가 여권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박민호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그녀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민호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단말기에서 거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수진이 민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뭐해, 다른 카드네. 민호가 지갑에서 가족 카드를 꺼내 다시 넣었습니다. 단말기에서 또 거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카드도 거절됐습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십니까? 민호가 당황한 얼굴로 지갑을 뒤졌습니다. 수진이 자기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로 해보세요. 직원이 수진의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거절 신호음이 세 번째로 울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카드가 도난 및 분실 처리되어 있습니다.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김 실장의 문자였습니다. 법인 카드 부정 사용 및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 예정. 즉시 귀국하여 소명하지 않을 시 인터폴 수배 요청함. 민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진이 휴대전화를 낚아채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호가 수진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한국 가야 해. 수진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막 도착했잖아. 민호가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횡령으로 고발당하면 나 감옥 가. 인터폴까지 나오면 여기서 체포될 수도 있어. 수진이 로비 기둥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쳤나 봐. 친아들을 고발해. 호텔 직원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결제가 안 되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캐리어를 끌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수진이 그 뒤를 따라 나가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현금을 더 챙겨올 걸. 민호가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지갑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금이 300유로밖에 없어. 수진이 자기 지갑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200유로. 이걸로 어떻게 한국까지 가? 민호가 휴대전화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일 싼 편도 티켓이 400유로야. 경유 2번 하는 거. 수진이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자고 내일 아침 비행기 타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캐리어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공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의 하이힐 소리가 보도블록에 울렸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그 옆을 걸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택시 타. 민호가 휴대전화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공항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수진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민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을까. 수진이 립스틱을 바르다 멈췄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민호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지.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우리가. 수진이 거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연기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따라만 해.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요금을 내고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윤정희 환자 병실이 어디죠?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8층 특실입니다. 민호와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수진이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뭐해? 수진이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눈 빨갛게 만드는 거야. 울은 것처럼 보이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 특실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 윤정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그녀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김 실장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침대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민호를 밀치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윤정이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여행 내내 어머니 걱정에 한숨도 못 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도 반대편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연락받고 바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여기서 안 떠날 거예요. 김 실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모님. 민호가 고개를 들어 김 실장을 봤습니다. 김 실장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 실장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뇌출혈이셨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수진이 윤정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민호에게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의식 없는 거 맞지? 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참에 금치산자 신청하자. 어차피 이 상태면 회사 경영 못하잖아. 민호가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수진이 민호의 손목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유산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윤정희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정희가 산소호흡기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김 실장이 침대 옆 탁자에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이참에 금치산자 신청하자. 어차피 이 상태면 회사 경영 못하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유산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윤정희가 침대 머리를 올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수진과 민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 거라고. 수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민호가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윤정희가 손을 들어 민호를 막았습니다. 입 닥쳐. 내 목소리 듣기도 싫다. 수진이 무릎으로 기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한 소리예요. 윤정희가 침대 난간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쓰러진 걸 보고도 여행 간 것도 오해냐? CCTV에 다 찍혀 있더라. 민호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정희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윤정희가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입은 그 옷, 내 돈으로 산 거다. 당장 벗어. 수진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예. 윤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못 들었어? 내 돈으로 산 옷 다 벗고 나가라고. 민호가 윤정희의 다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이는 제 아내예요. 윤정희가 민호의 손을 차버렸습니다. 아내? 내 재산만 노리고 결혼한 년이 무슨 아내야.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이런 집 지긋지긋했어요. 윤정희가 김 실장을 봤습니다. 김 실장, 저 여자 명품 가방도 압류 목록에 넣어. 수진이 가방을 꽉 움켜쥐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수진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윤정희가 말했습니다. 박민호. 민호가 멈춰섰습니다. 윤정희가 침대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정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난 아들 없어. 윤정희가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이 노트북을 펼쳐들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부부 출입 금지 조치 완료했습니다. 1층 경비실에도 통보했습니다. 윤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구했어? 김 실장이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문 간병인 소개소에 의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면접 보러 옵니다. 윤정희가 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 실장이 물컵을 들어 윤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한서연입니다. 김 실장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면접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지금 12시입니다. 서연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잘못 봤나 봐요.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윤정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잠깐. 서연이 멈춰서서 윤정희를 봤습니다. 윤정희가 서연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
서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정이가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26입니다.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간병 경력은? 서연이 가방에서 자격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3년 했어요. 요양병원에서 1년 반, 개인 간병 1년 반이요. 윤정이가 자격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김 실장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서연의 웃음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은 없어요. 윤정이가 자격증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해. 김 실장이 놀라 윤정이를 봤습니다. 회장님, 면접도 안 보고. 윤정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 사람으로 정했어.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윤정이가 침대 시트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일 제대로 못하면 바로 자른다.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김 실장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서연이 윤정이의 팔을 잡고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윤정이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파. 천천히 해. 서연이 윤정이의 허리를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재활 운동 안 하시면 계속 침대에만 계셔야 해요. 윤정이가 서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오늘은 하기 싫어. 서연이 윤정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싫어도 해야 해요. 혼자 걷고 싶으시잖아요. 윤정이가 휠체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타고 다니면 되지.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은 다시 걸으실 수 있어요. 윤정이가 서연의 어깨에 체중을 실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병실 안을 걸었습니다. 윤정이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서연이 윤정이를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창문까지만 가요. 윤정이가 땀을 흘리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창가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윤정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잘하셨어요. 윤정이가 숨을 헐떡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이 물티슈로 윤정이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윤정이가 서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 일하게 됐어? 서연이 물티슈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편찮으셨거든요. 제가 간병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때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았어요. 윤정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누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아요. 전 가족이 없잖아요. 이 일하면서 가족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윤정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창밖의 나뭇가지를 응시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허름한 모텔 방이었습니다. 수진이 중고 명품 거래 앱을 켰습니다. 그녀가 가방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 가방 얼마 주고 샀더라? 수진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600만 원. 근데 중고로 팔면 300도 안 받아줄 거야.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났어. 수진이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들한테 돈 빌려봐.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연락 끊었어. 어머니가 나 쫓아낸 거 알고 다들 피해. 수진이 벌떡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난 나가볼게. 여기 있어봤자 답답하기만 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수진이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친정.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호가 휴대전화를 들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15만 원이 표시됐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김 실장이 윤정의 병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민호와 수진의 사진이 떴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윤정이가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도련님 부부 근황입니다. 윤정이가 사진을 흘끗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치워. 김 실장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정이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침대까지 가자. 서연이 윤정이를 부축해 침대로 갔습니다. 윤정이가 침대에 앉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서연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물 드세요. 윤정이가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 덕분에 일자리도 생기고. 윤정이가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정이가 지팡이를 짚고 병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그녀 옆에서 팔을 내밀었지만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 윤정이의 걸음이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김 실장이 복도 끝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윤정이가 김 실장 앞에 섰습니다. 차 준비했어?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1층 현관에 대기 중입니다. 윤정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윤정이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민호 회의만 상정돼? 김 실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오후 2시 안건입니다. 윤정이가 지팡이를 바닥에 톡톡 두드렸습니다. 시간 맞춰 도착하게 해. 검은색 세단이 회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실장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이가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정이가 직원들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은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이가 지팡이를 짚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이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윤정이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윤정이의 가방을 탁자 옆에 놓았습니다. 윤정이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들 있어.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정이가 김 실장을 봤습니다. 안건 진행해. 김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호 전무해임권을 상정합니다. 법인 카드 사적 사용 및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혈육이신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윤정이가 그 이사를 노려봤습니다. 혈육이면 회사 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이야? 이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정이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이사 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결됐어. 오늘자로 박민호는 해임이야. 이사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호가 헐떡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가 민호를 보지도 않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호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정이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경비 불러. 김 실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윤정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윤정이가 지팡이로 민호를 밀쳤습니다. 비켜.
경비 2명이 이사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호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경비들이 민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의 끝났어. 다들 나가봐. 이사들이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정이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윤정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정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1층 로비였습니다. 경비들이 민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로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움켜쥐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이의 저택 식당에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윤정이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정이가 서연에게 국그릇을 밀며 말했습니다. 먹어. 서연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같이 식사하니까 신기해요. 윤정이가 반찬을 집어 서연 앞 접시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아.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윤정이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객실 하나 비워뒀어. 내 방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간병인일 뿐이에요. 윤정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봤습니다. 나한테 넌 그냥 간병인이 아니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정이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밥 먹어. 서연이 눈물을 닦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정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였습니다. 윤정이가 서재에 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 수정안 가져왔습니다. 윤정이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사회재단으로 환원되며 재단 운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습니다. 사후 관리는 양녀로 입적될 한서연 씨에게 일임됩니다. 윤정이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공증 도장을 찍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윤정이가 서류를 변호사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김 실장이 윤정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에게 알리시겠습니까? 윤정이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릴 필요 없어.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윤정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민호가 윤정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호가 허름한 술집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중년 남자가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그 윤정이 회장이라며?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채웠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은 연 끊긴 상태야. 중년 남자가 민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깝네. 그 재산이 다 자네 거였을 텐데. 민호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중년 남자가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좋은 데 하나 소개해 줄까? 돈 벌 수 있는 곳. 민호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중년 남자가 명함을 꺼내 민호에게 밀었습니다. 투자처야. 확실한 곳이지. 나도 여기서 돈 좀 벌었어. 민호가 명함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벌었는데? 중년 남자가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3천. 한 달 만에.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허름한 건물 지하실이었습니다. 민호가 계단을 내려와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최 사장님 소개로 왔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와. 안에는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카드를 돌리며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나이 든 남자가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민호가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든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이 소개했다며? 얼마 가져왔어? 민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나이 든 남자가 봉투를 받아 확인하고 옆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자리 안내해줘. 민호가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같은 지하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장부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 지금까지 잃은 돈이 5천만 원이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만 더 빌려주세요. 제가 꼭 만회할게요. 나이 든 남자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담보가 뭔데? 민호가 주저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윤정희 회장입니다. 나중에 유산 받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나이 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나중은 무슨. 지금 당장 돈 없으면 소용없어. 민호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나이 든 남자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5천만 원 더 빌려줄게. 대신 이자는 일주일에 10%야. 민호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민호가 펜을 들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민호가 모텔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톡촉 문자였습니다. 민호가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가운데 남자가 다가와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빚 갚으러 왔어. 민호가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남자가 민호를 침대에 밀쳤습니다. 민호의 등이 침대에 쿵 부딪혔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밧줄을 꺼냈습니다. 기다려주는 건 끝났어. 이제 사장님이 직접 처리하신대. 남자들이 민호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남자가 민호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민호의 비명이 막혔습니다. 어두운 창고였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민호 앞에 섰습니다. 박 선생, 빚이 1억까지 불었어. 언제 갚을 거야? 민호의 입에서 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시간만 주시면. 나이 든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민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민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전화할 거야. 30억 가져오라고.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절 포기했어요. 나이 든 남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윤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윤정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회장님이시죠? 따님 박민호 씨가 지금 저희 손에 있습니다. 윤정이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빚이 30억입니다. 내일까지 안 가져오시면 따님 신체 포기 각서대로 처리합니다. 윤정이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아드님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윤정이가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주소 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이가 휴대전화를 소파에 놓았습니다. 서연이 계단에서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정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윤정이가 검은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김 실장이 현관에서 차 키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윤정이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윤정이가 서연의 손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김 실장이 있잖아. 김 실장이 재킷 안주머니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찰도 대기시켰습니다. 윤정이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세단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윤정이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이 백미러로 윤정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정이가 대답했습니다. 가자. 차가 낡은 공장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실장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윤정이가 내려 공장 입구를 올려다봤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나와 윤정이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안이 어두웠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민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윤정이가 지팡이를 짚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윤정이를 봤습니다. 어머니. 윤정이가 민호를 지나쳐 나이든 남자 앞에 섰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담배를 버리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님이시군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이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원금이 얼마지? 나이든 남자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1억입니다. 근데 이자랑 합치면 30억이. 윤정이가 1억짜리 수표를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원금만 준다. 나이든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수표를 남자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자는 불법이야. 원금 받고 물러나. 아니면 경찰 부를 텐데. 나이든 남자가 수표를 들여다보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민호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창고 밖으로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도박은 끊지 못할 겁니다. 또 보겠네요.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가 윤정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이가 민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김 실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상습 도박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호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안 가. 경찰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민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호가 윤정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윤정이가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낸 돈은 내 목숨값이다. 민호가 경찰에게 끌려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윤정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김 실장이 윤정이를 부축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이었습니다. 민호가 면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가 민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합의금 내주시고 변호사 좀 선임해 주세요. 윤정이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민호의 손이 유리창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왜요? 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윤정이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어머니 외에 아무도 없어요. 윤정이가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유리창에 댔습니다. 유언장 수정했다. 내 이름은 없어. 민호가 서류를 읽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윤정이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민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전 어떻게 살아요? 윤정이가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죗값은 네가 치러. 민호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윤정이가 면회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어머니. 윤정이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윤정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윤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실장이 윤정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윤정이가 김 실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자.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윤정이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유치장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세단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가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윤정이가 차에서 내려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윤정이를 안았습니다. 윤정이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들어가자. 두 사람이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민호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면회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박민호, 작업장 가.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가 복도를 걸어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울 번화가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고무장갑을 끼고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이씨, 설거지 빨리 좀 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수진이 접시를 헹구다 손을 멈췄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윤정이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희 회장이 설립한 사회재단이 오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수진이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윤정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방장이 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왜 울어? 설거지나 해. 수진이 눈물을 닦고 다시 접시를 닦았습니다. 크루즈 여객선 갑판이었습니다. 윤정이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윤정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날씨가 좋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좋은 여행 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윤정이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정이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야. 갈매기들이 배 위를 날았습니다. 윤정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윤정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목걸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옛날에 선물한 거야. 가짜였지.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정이가 목걸이를 난간 너머로 던졌습니다.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서연이 윤정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윤정이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딸. 두 사람이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윤정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 윤정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크루즈 객실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윤정이가 펜을 내려놓고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윤정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윤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윤정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창밖의 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이와 서연이 크루즈 식당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윤정이가 서연의 접시에 과일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서연이 포크를 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두 사람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윤정이가 커피를 마시며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어디로 여행 갈까?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어머니랑 함께라면요.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식당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크루즈 갑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윤정이가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서연이 그녀 옆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윤정이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이 갑판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윤정이가 난간을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윤정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윤정이가 눈을 뜨고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행복하니?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윤정이가 서연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이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배를 가르며 하얀 물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배 위를 날며 울었습니다. 윤정이와 서연의 뒷모습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크루즈가 수평선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윤정이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까지 주었지만 결국 냉혹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정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단호한 단절이 서로를 위한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탐욕의 대가를 치르며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윤정이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준 서연과 함께 진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결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윤정이와 서연이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따뜻한 내일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